최재형 감사원장이 대선에서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 장을 뽑았는데 물이나 목이 나오게 되면 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8일 일요일 협조 인사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트럼프 바이든 나와서 승리했다는 방송을 10시에 봤는데 미국은 완전히 축제 분위기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한 사람 있잖아요. 트럼프 흉내 좀 냈어요. 왜 제가 트럼프 얘기를 하냐면 제가 한 7개월 전에 트럼프하고 아베 그 방송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에피소드인데 방송을 하는데 사실 그 방송에 별로 조회수가 많이 나오진 않았어. 그래가지고 근데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아, 미국 대통령이고 돈도 많은데 운이 나쁘고 지옥의 밭 시작이다. 이렇게 제 방송을 이제 보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약간 비웃는 쪽으로 이제 댓글을 올린 게 봤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저는 운을 보는 사람이니까 시간이 지나서 시진핑하고 또 제가 아마 트럼프 사주도 방송한 것도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추미애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 방송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사실은 트럼프하고 아베 할 때도 아베 그 방송할 때도 그랬어요. 제가 아베도 임기 못 채우고 내려올 것 같고 운이 나쁜 사람은 아프면 내려와야 국민들이 코로나도 좀 덜 걸리고 그 다음에 트럼프는 제가 시진핑하고 할 때도 이제 되게 운이 나쁘게 봤어요. 왜 나쁘게 봤냐면 저는 사실은 매력은 있어요. 이렇게 나오는 게 귀엽기도 하고 근데 제 자신으로는 사실 트럼프를 굉장히 매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경제를 굉장히 잘 이끈 어떤 미국을 위해서 미국 국민을 위해서 경제를 이렇게 주가도 많이 올려놨고 그 다음에 성장률도 한 3% 정도 올려놓은 대통령이에요. 6개월 전에 제가 방송할 때는 그렇게 댓글 올라오는 게 당연해요. 미국 그 경제를 3% 큰 나라 우리나라 같은 조그만 나라도 3% 올리기가 힘든데 미국을 성장률을 3% 올려놨다는 거는 그때 당시에는 재선을 아마 된다고 거의 아마 사람들이 믿고 있을 때 제가 안 된다고 저 혼자 하니까 이게 맞냐 그러면서 비웃는 투로 댓글을 올려온 걸 봤는데 시진핑하고 트럼프하고 할 때도 제가 시진핑은 운이 굉장히 좋게 흘러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화하고 토가 되게 많은 사주예요. 크게 봤을 때 화토가 많으니까 땅으로 태어났는데 햇볕이 짱짱 제 방송 이제 다시 한번 보시면 돼요. 뜨거우니까 이제 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대운에서는 땅이 들어와 있어요. 60%짜리가.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올해 1년은 나쁘진 않아요. 올해는 경자년이기 때문에 사실은 8월 달부터는 비가 20% 오니까 1년으로는 나쁘지 않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일단 대통령이 되려고 그러면 일단 대운이 좋아야 돼. 그 다음에 이제 1년운이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달운이 좋아야 돼요. 근데 제가 한 달 전에 트럼프가 낙선한다, 재선을 못한다 하고 제가 강력하게 방송할 때도 얘기를 했어요. 자신감이 있었던 건 뭐냐면 10월 달을 보면 그러니까 10월 6일부터 11월 7일 사이가 사실 병술달이에요. 근데 병술달이라는 건 무슨 달이에요? 화하고 토가 굉장히 센 달이야. 근데 대운 60%가 나쁘죠? 근데 20%는 좋았어요. 1년운에서. 근데 달까지 나빠. 그러면 재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대통령이 되려고 그러면 제가 항상 김종인 위원장 사주 풀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게 있어요. 대운 1년은 달운이 좋아야지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딱 10월 달에도 제가 자신 있게 얘기했던 거는 병술 달에는 달운이 10%가 나빴어. 땅이 넓고 예를 들어서 햇빛이 짱짱 떴는데 또 불이 들어오고 또 땅이 들어왔어요. 그럼 당연히 물은 말리겠지. 물이 10% 가지고는 대통령이 되진 않거든. 내년에 제가 예언을 하나 더 해드릴게요. 내년은 신축년이에요. 신축년이라는 건 또 토가 들어와. 그러면 올해는 20%짜리 물로 어떤 법적인 문제가 그렇게 크게 발생을 안 했지만 내년에는 토가 들어와서 땅이 갈라지는 운이라고. 그럼 아무리 대통령이고 돈이 많아도 어떤 관제구설, 법적인 문제 이런 걸 피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4년 뒤에 다시 재선을 다시 한번 노린다 그러는데 4년 후에는 화가 강해지는 시기예요. 그래서 절대 트럼프는 이제 대통령이 다음 재선에는 대통령이 될 수가 없어요. 제 운으로 봤을 때. 그리고 또 화토가 많은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조국 장관 제가 사주 풀 때도 그분도 트럼프 사주랑 비슷해요. 땅이 넓고 햇볕이 강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올해는 이제 물이 20% 들어오니까 어느 정도 법정에는 참고인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법원은 가더라도 법원 가는 때가 있어요. 이분도 항상.
언제가 되냐면 토가 들어올 때. 제가 제 방송에서도 조국 장관 사주를 풀면서 달별로 이렇게 해놓은 게 있는데, 항상 1월달 토가 들어오는 달은 1월달, 4월달, 7월달, 10월달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전달을 한번 보세요. 전달에도 추장관 편 들어가지고 또 SNS 올려가지고 검사들이 지금 난리가 났었죠. 이것도 구설이에요. 그러면 내년에 예를 들어서 토가 20% 들어오고 달에서 또 1, 4, 7, 10달에는 또 법원에 가요. 법정에 쓰게 되는 구설이 생기는 그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하고 조국하고 내년은 이렇게 썩 좋지는 않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목을 11월 12월 추미애 장관이 뜨거운 금강석에 물을 뿌려 빛나게 할 사람은 누군가. 제가 볼 때는 최재형 감사원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사실은 제가 좀 이따가 이제 사주를 풀 텐데, 사실은 금으로 태어나서 이제 뜨거운 땅에 이렇게 금강석과 같이 묻혀 있는 사주예요. 근데 이제 물이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어떤 형국이냐면 병신, 신미. 제가 이렇게 풀어보는 건 뭐냐면, 이분도 사실은 56년생이에요. 56년생이란 건 뭐냐면, 윤년이 껴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60년생, 60년, 56년, 52년, 이런 사람들은 다 하루를 빼야 된다 그랬죠. 그거는 제 방송에서 많이 이제 설명을 해드려서 알고. 그러면 왜 추장관 얘기를 하냐면, 추장관이 예를 들어서 요번에도 또 윤석열 장관 특활비 있죠. 특활비에 대해서 또 국감에서 얘기한 게 있잖아요. 뭐 그거를 정치 자금 비슷하게 쓰고 있다. 그러는데 그게 지금 여당 국회의원이나 야당 국회의원에서 이제 의의를 제기했어요. 그럼 윤석열 장관만 보지 말고 추 장관도 사실 한 20억 정도 특활비가 나오니까 그것도 검사를 해보자. 왜 제가 오늘 감사원장 거를 하려고 그러냐면, 어차피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돈을 쓰고 어떤 특활비를 쓰고 어떤 걸 다 감사하는 데는 감사원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감사원이 또 움직이게 되면 최재형 감사원장이 또 빛을 볼 거예요. 그냥 뻔히 예를 들어서 지금 추 장관이 지금 걸려있는 게 지금 딸 식당에서 쓴 돈, 그 다음에 또 어디 파주 군부대 갔는데 논산훈련장에서 또 그 카드로 5만원도 긁고 또 14만원 또 고깃집에 가서 먹고, 그래서 사실 지금 고발이 돼 있는 상태야. 그건 검찰에.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감사원에서 이제 공무원들은 어차피 이제 감사원 쪽으로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감사원에서 예를 들어서 그걸 조사를 하게 되면 윤 총장의 어떤 특활비가 문제가 될 건가, 아니면 추 장관이 특활비가 문제가 될 건가. 그럼 이제 지나보면 알겠죠. 운이 나쁜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야. 근데 사실 요번 11월, 12월 달은 사실 윤 총장이나 추 장관이나 사실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왜냐면 윤 장관도 제가 쭉 예언을 한 게 지금 거의 맞았어요. 코로나 터질 때, 주식 폭락할 때 제가 그랬어요. 이제 경제활동도 힘들고 굉장히 힘드시니까 좀 여유가 되시는 분은 무조건 주식 사세요. 근데 그때 사신 분들은 다 지금 돈을 벌었어요. 그 다음에 김정은이 다 죽었다고 TV에서 그렇게 난리칠 때 제가 김정은과 하면서 나오는 날짜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직도 지금 살아있고, 제 예언대로. 그 다음에 윤석열 장관이 10월 달에 크게 한번 터뜨리고 이제 심을 받는 좋은 운이라 했을 때 윤 장관이 지금 지지율이 17.2%, 찌라시에는 23.5%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달운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11월, 12월 달은 어쨌든 비가 와요. 그러면 두 분 다, 윤 장관도 사실 비가 오게 되면 불이 약해지고, 추 장관도 비가 오게 되면 불이 약해져요. 그럼 비가 와서 불이 약해지면 자식 문제로 또 일이 터질 수 있고, 또 이 특활비 문제가 또 운이 나빠지니까 어때요? 어쨌든 감사원에 지금 올라가서 감사를 받는다는 건 두 분 다 운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감사원에서 또 크게 한 건 터뜨린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원전 문제로 지금 저도 이제 TV를 보니까 국감에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전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전지검에서 아마 그 원전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 여당 국회의원들이 난리가 났어요. 여당 국회의원이나 또 예를 들어서 원내대표, 그다음에 당대표 이름 얘기 안 해도 다 아실 거예요. 그분들이 국가의 문재인 정부의 어떤 정책에 예를 들어서 검찰이 그거를 개입을 한다, 정치활동을 한다, 막 이런 식으로 막 방송을 하더라고요. 근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를 이렇게 자꾸 들으면 이제는 알아요, 국민들이. 왜냐면 어떤 뭐가 생기면 본질은 흐리고 다른 쪽을 자꾸 얘기하는 것 같아.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거는 뭐냐면, 감사원에서 예를 들어서 산업자원부의 어떤 그거를 자료를 이게 타당성이 있나 없나 그 자료를 하려고 1년 동안 이렇게 검사를 했는데, 거기 한수원
그 직원들이 쉽게 말해서 일요일날 몰래 가서 자료를 다 삭제시키고 쉽게 말해서 자료를 고치고 파기하고 이거를 지금 수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직무유기나 어떤 그런 공문서 위조 이런 걸 들여다보려고 수사를 하는 거지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지금 원자력 그거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본질을 뭐 예를 들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검찰개혁을 나오고 뭐 살아있는 권력 하는데 무슨 검찰개혁 왜 나오냐고요. 그러니까 항상 본질은 놔두고 딴 거를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본질을 자꾸 흐리게 하는 그런 쪽으로 머리가 굉장히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원자력에 대해서 저도 이제 한번 이렇게 쭉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원전으로 사실 이렇게 전기요금을 만들어내는 건 굉장히 싸요. 뭐 킬로와트당 한 뭐 45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화력발전소에서 예를 들어서 석유나 이런 걸 떼가지고 전기를 1kW를 만들어내는 건 한 250원 정도 돼요. 그러면 지금 뭐 코로나 사태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석유값이 싸니까 지금은 전기요금이 안 오르더라도 만약 코로나 끝나고 예를 들어서 또 중동에서 뭔 사태 터지고 석유값이 급등하게 되면 그 전기료 폭탄을 누가 또 감당을 해야 되느냐? 국민들이 또 감당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원자력 발전소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세계에 450개가 있고 미국에는 100개, 프랑스는 70개, 일본에는 50개, 중국도 54개, 우리나라에는 지금 23개인가 그 정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인터넷 보니까는 중국에서 한 2000 아마 30년까지 200기를 더 만든대요, 원자력을. 그것도 우리나라 그 이제 서해 쪽, 그러니까 중국의 그 서해 바다 쪽에 한 200개 정도를 원전을 만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우리나라는 사실 원전 기술은 세계 1위예요. 한전 기술 그쪽에서 이제 뭐 한전 기술도 좀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잘못 이렇게 원전에 대해서 얘기하는 바람에 원전을 안 한다 그래서 한전 기술도 주식이 많이 떨어졌는데 그럼 만약에 기술도 없는 중국에서 원전이 사고가 나면 편소풍을 타고 다 우리나라로 다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일본하고는 틀려요. 일본은 사실은 고가 거기 원전 터졌어도 바람은 우리나라 쪽으로 안 분단 말이에요. 중국에. 일본에서는 바람이 우리나라 쪽으로 안 불어요. 중국에서 편소풍을 타고 들어오는 거지. 지금 미세먼지도 다 지금 편소풍을 타고 들어오는 거잖아. 그리고 뭐 지난 얘기지만은 뭐 제가 옛날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아마 재난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저도 그 영화를 봤었는데 남해안 쪽에서 울산인가 울진인가 뭐 원전이 사고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원자력 때문에 막 피해 다니고 막 이런 영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문 대통령이 그거를 보고 정책에 방영을 많이 했다. 근데 사실 영화는 어떤 허구잖아요. 소설이고. 사실 우리가 지금 무서워해야 될 거는 사실 원전보다는 사실 북한의 핵무기가 더 무섭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우리나라 원전 기술자들이 사실 최고의 정말 연구원들이나 기술자가 최고 수준이에요. 그러면 그 원자력을 안전하게 만들어가지고 싼 전기를 쓸 수 있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몇 년, 지금 한 3, 4년 지난 그 원전 안 한다고 해가지고 3, 4년 지난 다음에 그 우수한 인력들이 다 싼 값에 지금 외국에 다 팔려나가고 있어요. 그 훌륭한 인재들이. 정책을 만들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거를 심사숙고해가지고 어떤 타당성 모든 걸 다 검사를 해서 이렇게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어설프게 이렇게 정책을 만들어 놓으니까 좋은 인재들이 다 지금 외국에 흩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몇 년 안에 또 석유값 올라가고 이제 이렇게 전기요금 폭탄이 만들어지면 그것도 국민들이 또 다 그 세금, 그 전기세를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와요. 저는 이제 미래를 보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고 현실에 구별을 못하는 달나라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러면 달나라 사람들은 달나라가 살면 돼요. 국민들 괴롭히지 말고. 사실은 최재형 원장을 저도 잘 몰랐어요. 감사원장을 잘 몰랐는데 그 원전 국감에서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문재인 대통령이 42% 국민 지지를 얻었는데 원전을 뭐 파기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한번 뭐 민주당 의원들이 난리가 났었죠.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원전을 예를 들어서 더 쓸 수 있는 원전을 그것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86년도인가 뭐 한 7천억 정도를 들여서 이제 사고 안 나게끔 더 쓸 수 있게끔 국민의 혈세가 이렇게 들어가서
아마 2022년까지 쓸 수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걸 이제 조기 폐쇄를 이제 하면서 2년이나 더 쓸 수 있는 거를 조기 폐쇄하면서 그거를 이제 감추려고 이제 산업자본부에서 그거를 서류를 조작을 한 거를 검찰에서 조사를 하니까 뭐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검찰에서 막는다, 뭐 검찰에서 반발한다, 뭐 정치를 한다, 이런 식으로 저 말을 호도하면 안 돼요. 그건 지금 수사하는 거는 원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게 원전 정책을 예를 들어서 수사하는 게 아니고 그 직원들이 감사원에서 예를 들어서 감사를 못하게끔 부정행위 한 거를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감사원장 사주를 한번 풀어볼 텐데요. 사실 이분 사주를 보고 제가 어제 깜짝 좀 놀랐어요. 왜냐면 제가 아까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한 건 뭐냐면 일단 대통령 지도자가 되려고 그러면 대운 60%짜리 큰 대운이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1년 운이 좋아야 되고, 달운이 마저 떨어지면 거의 대통령이 된다고 봐요. 근데 이분 사주를 딱 보니까 지금 현재 대운이 좋아요. 근데 내년 운은 좀 떨어지는데 2022년도에는 1년은 또 좋아요. 근데 선거하는 달 2, 3월 달 그 전에 달도 좋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분이 예를 들어서 야당으로 해서 대통령 선거에 나오면 어떨까 하고 제가 사주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사주는 예를 들어서 이분 같은 경우는 병신, 신미, 뭐 신은 모르니까. 그럼 얼핏 보기에는 지금 이 신금이라는 거는 이 신금하고는 또 틀려요. 이거는 플러스 신금이고 이거는 마이너스 신금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반지 같은 그런 금에 해당하는, 예쁜 반지 같은 금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미토라는 거는 여름의 땅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금강석에 이렇게 묻혀 있단 말이에요. 이 미토 땅에 이 신금이. 거기에 이 신금들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는 투박한 금이에요. 그러니까 이 뜨거운 땅 속에 투박한 금이 막 이렇게 있는 거야. 많이. 근데 예를 들어서 병화 2개가 있어요. 불이 용광로가 있다. 그럼 이 용광로로 얘기해서 이걸 녹여주기는 잘했어. 요까지는 이제 된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을, 이 투박한 금을 녹여줘야지만 이 반지가 튀어나오겠죠. 아니면 또 세공, 이 투박한 금을 또 세공을 해야 되고. 그 세공을 하려면 어때요? 나무 망치가 필요하겠죠. 목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될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물에 한번 이렇게 씻어주면서 계속 이렇게 다듬어야지만이 빛이 나겠죠. 그러니까 금강석인데 이미 본인은 만들어진 반지처럼 만들어져 있는 거고, 옆에 이건 경쟁자들이에요. 금들은. 그럼 녹여주는 이 불이 예를 들어서 이 금이 본인에 해당하는 거고, 형제에 해당하는 거고, 친구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금들은 경쟁자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불이 본인한테는 자식에 해당하는 거예요. 관운에 해당하는 거고, 직장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명예, 자존심에 해당한다. 그러면 제가 인터넷으로 좀 살펴보니까 아마 이남 2년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얼핏 봤는데 아들들은 다 양자로 지금 에피소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 양자로 드러났을까 하고 이렇게 사주를 보니까 본인은 이게 마이너스 금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플러스 이 병화 이 2개가 딸에 해당하는 거야. 양이 다른 이 불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병화는 사실은 병신합수. 병신합이라는 건 뭐냐면 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딸들은 이 아빠를 빛이 나게 해주는 그런 딸들을 가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왜 아들을 못 가졌을까? 아들은 사실 정화에 해당하는 기운이에요. 그럼 이 정화는 뭐냐면 마이너스 금에 해당한다. 그러면 내가 본인이 마이너스니까 같은 남자니까 마이너스 불이 이게 자식에 해당하는 거예요. 남자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마이너스니까 어때요? 이렇게 내 몸에 이렇게 흡수가 되려고 그러면 자꾸 이렇게 부딪히겠죠? 이거를 역학에서는 상충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정화를 아들을 못 가졌다 이렇게 판단을. 그래서 이제 양자로 들여. 왜냐면 어쨌든 용광로까지는 필요해요. 용광로가 있어야 이 투박한 금을 이제 없애면서 물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러면 딸들은 굉장히 빛을 내게 해주는 자식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를 세공하려면 나무 이제 망치를 두들겨야겠죠. 예쁜 이제 반지가 근데 흐트러질까봐. 이 망치, 이 목에 해당하는 기운이 본인한테는 부인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자, 재물, 아버지에 해당하는. 그러면 이제 재물을 어때요?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겠죠. 왜냐면 나한테는 이 목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나한테 너무 소중한 거야. 그럼 만약에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어때요? 세금을 굉장히 조리 있게 써요.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그렇게. 왜냐면 트럼프도 물이 예를 들어서 재물이었으니까 경제적인 그런 활동을 되게 잘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면 세금을 내 돈처럼 아껴 쓰고. 그 다음에 이번에 추장관이 예를 들어서 그 특활비 문제도 추장관은 사실 재성이 개념이 없어요. 돈에 해당한 개념이 없어. 그러니까 카드도 쓰고 이렇게 카드를 쓰는데 아마 특활비라는 거는 어때? 20억을 감사원에서 이제 들여다보겠죠. 들여다볼 때는 이렇게 재물을 되게 아끼는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는 되게 꼼꼼하게 아마 조사를 할 거라고요. 그러면 추장관이 또 역풍 맞을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추장관은 11월, 12월 달이 굉장히 나빠요. 그 다음에 또 부인이 어때요? 이 땔감 역할을 하니까 내조를 굉장히 잘하는 부인을 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나무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잠깐 봤는데 요번에 그 해군한테 이제 3천만 원 정도 기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벌써 이제 사실 이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별로 지금은 정치에는 별로 뜻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사주는 뭐냐면 성격이 굉장히 고다요. 이 신미일주들은 성격이 되게 곱고 그 다음에 굉장히 평소 때는 굉장히 이렇게 사람한 체면도 잘 차리고 예를 들어서 유하게 하는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이 신금이라는 건 만들어진 금이에요. 근데 건들면 찌그러지잖아. 그러면 일단 누가 건드렸을 때는 끝까지 이기려고 하는 특성이 있는 사주가 이 신미일주예요. 그 다음에 이런 성격도 자기가 화가 나면 왜 그러냐면 이 신중에 있는 임수가 두 개가 있어요. 이거는 상관에 해당하는 기질이에요. 그러니까 숨어있는 상관이 있다. 숨어있는 상관들은 뭐냐면 평소 때는 이렇게 욱하진 않는데 누가 나를 건드렸을 때는 이 상관이라는 거는 끝장을 보는 성격이에요. 끝까지 이기려고 하는. 그럼 누가 건들지만 않으면 그냥 감사원장하고 그냥 이렇게 끝나는데 사실은 지금 정치권에서 이제 추장관이나 이렇게 설서 건들기 시작해. 그러면 이 금이 묻혀있는 금이 이제 올해는 어때요? 지금 비가 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현재는. 그럼 물이 들어오면 이 뜨거운 땅에서 벗어나는 운이야. 그러니까 빛을 이 사람이 뜨거운 땅에서 물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반지가 빛이 나요. 자꾸 씻어주면 빛이 나겠죠. 그럼 아버지는 사실 준비는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인터넷 봤는데 한 3천만 원 정도 기부했다 그래서 아들을 굉장히 왜 그러냐면 이 땔감은 지금 감사원장한테는 가장 필요한 기운이에요. 이 나무라는 게. 그럼 아버지가 굉장히 이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또 본인도 아버지를 되게 존경하고 아버지가 항상 도움을 주는 그런 알게 모르게. 지금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부를 했다는 건 한 2년 후를 보고 아마 기부를 한 것 같아요. 좋은 이미지를 쌓으라고. 근데 지금 운을 보니까 지금 현재 대운이 어떤 대운이냐. 62세의 개묘대운이에요. 그러면 이 62세의 개묘대운이라는 건 뭐냐면 물이 들어와 있고 나무가 들어와 있는 운. 근데 이 쉽게 말해서 개수는 물이 들어와서 이 금을 이제 살짝 20% 좀 이제 올해 1년 운이 자수가 들어와서 20% 살짝 오늘 빛을 보게 해줬는데 대운을 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는 지금 80% 운이 좋은 거예요. 지금 운 자체가. 그러면 나무가 들어와서 재물이 생기고 물이 들어와서 본인이 이제 어떤 땅 속에 뜨거운 땅 속에서 이렇게 벗어나면서 빛을 보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거를 이제 요번에 11월, 12월 달은 또 어때요? 해에 잘 흘러간다. 뭐 또 10% 물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그걸 빛나게 해줄 사람은 사실 추장관이에요. 추미애 장관. 왜냐하면 추미애 장관이 예를 들어서 특활비 문제로 감사원에서 조사를 이게 계기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언론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언론이라는 거는 되게 사실은 무서운 언론이에요. 툭하면 얘기하잖아요. 우리 정부 뭐 촛불 혁명으로 만들어진 정부다. 사실 저도 사실 강화문 집회에 나간 적이 있어요. 근데 촛불 그걸 한번 갔었는데 그때 사실 민주당 보고 간 건 아니에요. 사실 언론에서 세월호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최진실 하루 종일 그 언론에서 떠드니까 열받아서 나간 거야. 촛불 들고. 사실 민주당에서 한 건 없어요. 그냥 숟가락 하나 얹은 거예요. 근데 자꾸 촛불혁명 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근데 2022년에는 대운이 물하고 나무 일단 60% 대운이 좋아졌죠. 근데 2022년이 운이 이민년이에요. 그러면 또 물하고 또 나무가 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80% 운이 좋아지는 거죠. 근데 이 인이라는 건 묘한 게 뭐냐, 이 역마살이에요.
역마살이라 해서 잘 아셔야 돼요. 만약 금의 역마살이 있으면 분주다사하고 맨날 돌아다니면서 돈 쓰는 거야. 역마살이라는 거는 맨날 사고 나고. 근데 내가 필요한 이 나무의 역마살이 있다는 건 뭐냐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내가 이익을 보는 역마살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역마성이라고 해. 나한테 필요한 기운이 움직인다 이 말이야. 움직이면, 그럼 예를 들어 선거하면 막 움직여야겠죠. 그러면서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근데 선거 전달이 묘달로 흘러가. 10%짜리가. 보통 2, 3월달이 이제 양력으로 2, 3월달이 인하고 묘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10%까지 좋은 그런 운이 되니까 사실 이 사주가 사실 무서워요. 이 사주가 대선에 가장 가까운 사주예요,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는 방송을 하면서 어떤 특정인을 뭐 대통령 후보다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사주를 보고 아, 대운도 좋고 일년운도 좋고 다름도 좋네. 이 사람이 만약에 운이 점점 변해가겠구나. 근데 그거를 일깨워줄 뭔가 가만히 있으면 모르잖아요. 뭔가 예를 들어서 올해 원전 때문에 한번 반짝하고 이제 빛이 났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추미애 장관은 사실 조금 안타까운 것도 있는데 국민들이 싫어하는 국민들이 많아요. 그러면 만약에 감사원에서 추장관 특활부 문제로 감사가 잘 됐어. 그래 옷을 벗게 돼. 옷을 벗게 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감사원장이 굉장히 빛이 나겠죠. 그 추미애 장관 싫어하는 사람들은 다 어때요? 이 최재형 감사원장을 찍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또 하나의 계기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서 한마디만 할게요. 제가 국감에서 그 누구예요? 박범계 의원인가요? 근데 그 법원 행정처 누가 나왔는데 뭐 예산을 받으려고 그러면 국회의원들한테 살려달라고 빌으라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예산이 국민 세금인데 국민들 세금을 가지고 여당 국회의원이 자기네한테 빌면 예산 책정해주겠다. 알아서 구글이란 얘기 아니에요. 알아서 예산 타고 싶으면 우리한테 알아서 줄 서고 잘하라 이 뜻 아니에요. 진짜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진짜 달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럼 달나라 가서 살면 돼. 여기서 국회의원 하지 말고. 물론 공무원들은 제가 이해는 해요. 공무원들은 어차피 정부에서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쪽으로 줄을 서야 돼. 근데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공직에 계신 분들은 항상 중용을 지켜야 돼요. 어떤 정부든지 죽을 때까지 가는 정부는 없어. 어느 편에 들어서 자꾸 줄을 서다 보면은 나중에는 그게 법적인 문제가 생겨서 아주 옷을 벗게 돼요. 뭐 언제나 항상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을 봉사한다는 생각에 중용을 지켜야 돼요. 마지막으로 저도 이제 되게 궁금한 게 있어요. 과연 최재형 감사원장이 진짜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뭐 운으로는 지금 거의 한 뭐 2022년에 한 90% 운이 좋은데, 그래서 저도 이제 저도 아주 궁금한 게 있으면 타로점을 가끔 뽑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한번 타로점을 뽑아볼게요. 타로점을 뽑는 거는 이거는 사실 이 카드는 동양 카드예요. 그러니까 이제 뽑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카드는 뭐냐면 오행이 여기 다 있어요. 또 살도 있고 오행이 다 있는 그런 카드인데, 예를 들어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대선에서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 장을 뽑았는데 물이나 목이 나오게 되면 점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저도 궁금하니까 제가 볼게요. 나 너무 놀랬어. 한번 보세요. 개묘. 개묘라는 거는 제가 좀 전에 설명을 해드렸죠. 개묘. 이 개묘라는 건 물하고 나무에 해당하는 기운이에요. 저도 지금 깜짝 놀랐어요. 저도 지금 이 카드 보고 여기는 이 개묘에 예를 들어서 술자는 하나, 금자는 서 있고 은자는 엎어져 있고, 그 다음에 뒤에 관음이 보이죠? 관음상이 보이고 과일이 놓여 있고 축하받을 일이 있고. 근데 이 오행이 물하고 나무에 해당하는 카드를 뽑은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사실 대통령이 될, 점으로 봤을 때도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